예, 예, 그, 이제, 몸통 인문화 발견, 내용에, 지금 박재창 선생님이 부도지 6장, 7장, 8장, 9장, 그 다음 흑비호가 홍사문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세 번째 그 강의로서, 이 홍사문명, 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사 문명은 우리가 곰 토템을 가진 문명이므로 우리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홍사 문명은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비파형 동검, 옥귀꼬리들이 고인들 등이 이루 헤아릴 수이 많다는 것이죠. 홍산 문명은 부산국에서 많은 수산물과 농산물 그리고 옷감, 범피, 호피, 물개가죽 등을 공급받았으며 곰과 호랑이 토템 사성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웅류와 한웅 등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홍사문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환웅은 천산에서 삼천의 물을 이끌고 부산구로 곧장 온 우리가 그 당시의 환인들이라는 것이죠. 초능력자라는 것은 그 당시의 환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인의 역사이고 환웅의 역사이고 단군의 역사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주 역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 이주 역사를 이끌어왔던 방고와 같은 사람, 유신씨와 같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현재 무리 삼천을 이끌어왔던 초능력자를 가지고 있는 도인이라고도 말하고요. 이거를 우리말로 뭐냐면 환인이라고 말하고, 넓은 뭐냐면 세상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 환웅은 홍산 문명의 부족들과 융합하여 후손을 일구었고, 결론적으로 배달 황국은 홍산에서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여 한반도로 온 것은 거듭하여 나중에 한반도로 오게 되었, 한반도의 역사의 문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달 황국은 천산에서 직판 선진 세력이고, 그 다음에 비구름 바람을 거느리고 인간사 360년까지 일을 펼치는 문화와 문명을 겸비한 우리가 초능력자 집단, 즉 환인의 집단, 환웅의 집단, 도인의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그 후 홍사 문화와 융합한 것이다. 삼국유서도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 예문을 지금까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일제 식민사관들이 줄기차게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등이 뭐냐면은 이게 구애받을 가치가 없는 아주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아직도 우리의 정통을 뭐냐면 터부시하고 서구 세력과 서구 종교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는 그런 일부 종교단체나 집단들은 우리가 대우각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국유사를 지은 인류는 많은 역사서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책이지 그것이 신화였다면 상부 신화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삼국유사라고 했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서 1만 2천 년 전 대홍수 시기가 도래되었다. 그것은 몇백만 년간 지속되어 오던 빙하기가 갑자기 멈추고 전 세계적으로 해빙이 시작된 것이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얼음이 땅이 녹으면서 융기하고 갈라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해일이 일고 지구는 총체적 난상에 벗어나지 못했다. 이 시기가 바로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1만 2천 년 동안의 뭐냐면은 방고하는 시대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 북방 시베리아 트랩에서 강력한 화살이 폭발했고, 이 화산 폭발은 간헐적으로 100년 동안에 폭발하여 전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고, 화산이 폭발하여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지구 온난화는 약 200년 동안 지속되었고, 홍수에 떠밀려오는 옥조각들이 지천에 널브러져 흑표 쪽등 신나게 더 많은 조각품을 만들고 요하로 보내 식량과 맞바꾸며 교육과 왕권형을 강화시키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 그럼으로써
이 당시에서는 왕권 중심의 부교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거 드라이서 기간 동안에 이 흑피옥족들은 갑자기 이제 멸망하게 됐는데, 그들이 추위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구 온난화가 끝나고 약 200년간 지구는 얼어붙었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요하 일대로 피신한 사람들은 평생을 난장이 취급받으면서 공방에 처박혀 옥기 가공만 하다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상고사를 공부하면서 수영거 박민호 선생님과 강의하면서 제가 이 적었던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적자 생존 방식에 의해 멸종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옥문화는 요하일대에서 주축을 이루기 시작했고, 이 흑피옥 기술이 100% 전수되지 않았으므로 옥을 가공하는 모양이 변화가 시작됐다. 옥이 기해졌으므로 조각품의 크기도 줄었고 검은색 코팅을 할 필요도 없었다. 옥은 전부 수암옥으로 대체되었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곤륜산에서 뭐냐면은 홍수에 밀려왔던 옥이 아니라 이제 수암옥으로 뭐냐면은 이제 대체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이제 경옥은 이미 화산재에 덮여 땅속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게 말았고, 가끔 곤륜산 쪽에서 오는 무역상들이 이 곤륜을 가지고 와서 교육했다는 것이고, 요하일 때도 흑피옥과 마찬가지로 옥공업단지가 화되었고, 사람들이 옥에만 집착하고 교육으로 먹고 살았으며,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물이 풍족하고 나무도 많으며 초원이 있고 호랑이, 곰, 늑대, 여우, 돼지, 닭, 사슴도 온난한 곳에 사는 동물과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들 모두가 집합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곳의 기온은 여름에는 30도 이상으로 올라갔고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서태평 기후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물이 풍부하여 농업 목축 등으로 살 수 있었으므로 이곳도 작업 조직이 되어서 외부 실어와 진출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청궁시 개족이 진출했던 중원은 군사력이 강해지고 진취적으로 성장했지만은 군대 자체가 없었던 홍사문화는 점차 퇴보기를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역사 공부는 책에 나오지 않는 물길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 당시는 빙하가 녹음물이 넘쳐 흘러 큰 강이 아주 많았다. 도시에 흐르는 물빛이 아름다우면 성인이 사는 곳이고 물이 들어오면 군주가 겨른 것이다. 고대의 큰 도시는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강이 있는 곳에 건설됐다. 서안은 고대에 물이 풍부했던 도시다. 섬서성이라 명칭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서안 일대의 협곡이 아주 많은 곳이다. 그래서 고대에 많은 물이 흘렸다는 것을 지형이 말해준다. 그 많은 물과 강이 마르고 나서 수도는 나경으로 옮겨졌고 물이 군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서안에는 지금도 큰 강과 물이 많다. 하지만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큰 강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에 도읍지를 옮기게 된 것이다. 해변기 때 갑자기 불어난 물은 수온이 고갈되면 자연에 사라지게 되고 물살에 깎여 나간 지역만 남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 서안에서 말라버린 강줄리가 잘 말해준다. 고대에는 사통팔도를 흐르는 물길 위에 배를 띄우고 본토에서 서역으로, 서역에서 중원으로, 중원에서 낙연까지 배를 타고 이동했다. 물이 넘쳐 났던 시대의 옛 이야기이다. 요하 홍사문명의 태동은 방고 한인 때 약 1만 2천 전부터 시작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한 육물의 기록으로는 약 9천 전 제석 한인부터 우리가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죠. 원중돈 선생의 삼성이 하푼의 기록에 이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부두지 제6장, 7장, 8장, 9장과 흑피역과 옥문화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부산 초읍에 사시는 김현석 우리원 문화연구원 원장이신 소형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옷을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